유퀴즈에서 장항준 감독님은 부부란 중요한 것들이 같아야 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감정의 희노애락 코드가 같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하고 힘들 때는 함께 분노하고 함께 슬플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서로의 세계와 이데올로기가 같으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을 내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하는 게 맞는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코드가 잘 맞아서, 대화가 잘 통해서, 가치관이 잘 맞아서 등 다양한 이유도 있으면서 반면에는 분명 서로 다른 사람이기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 결혼 이야기는 영화를 통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수만 가지지만 헤어지는 이유는 멀리서 보면 되게 아주 단순한 것 때문이니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멀어지는 커플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희노애락을 그린 작품입니다. 결혼 이야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졸업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납니다. 많은 장애물을 헤치고 결혼한 두 사람이 행복한 웃음을 짓다가 이내 어딘가 씁쓸한 표정을 짓죠. 이 결말을 두고 많은 이들이 그들이 이후 겪게 될 불행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불행이라기보다는 결혼은 결코 이상이 아니다, 곧 현실이다 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결혼 이야기는 졸업의 그 이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결혼의 현실이 눈앞에 그려지죠. 영화 첫 장면의 몽타주는 그들이 서로의 장점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지극히 보통 사람들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끌린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편지를 결국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그들의 거리가 이미 너무 멀어질 대로 멀어진 거죠. 저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간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는 그들의 간격을 계속해서 넓히고 또 좁히며 그들이 겪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표현하죠. 그들의 간격이 가장 가까울 때는 언제인지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멀어질 때는 또 언제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저서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대로 불행하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는 이 대문호의 말을 전복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제각각 독특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불행의 모양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들이 결혼할 당시만 해도 서로의 사랑이 특별한 것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이혼을 앞둔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여느 이혼 과정과 다를 바가 없어지죠. 니콜이 LA로 이주하면서 그들의 간격은 1차적으로 멀어집니다. 동부를 대표하는 뉴욕, 서부를 대표하는 LA라는 각자의 개성이 너무나도 뚜렷한 도시는 그들의 간격을 설명하는 동시에 성격을 설명하기도 하죠. 예술학을 전공한 제 관점으로 뉴욕은 굉장히 예술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이 우세한 곳입니다. 자기 개성이 강한 찰리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죠. 실제로 그의 연극을 보아도 실험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LA는 할리우드가 위치한 곳으로 굉장히 산업적이고 개방적이고 여유로운 곳입니다. 마치 니콜처럼요. 영화에서도 계속 뉴욕 패밀리를 외치는 찰리에게 LA 사람들은 다들 공간이 넓다는 얘기를 하죠. 이 공간은 좁혀질 수 없는 그들의 거리, 즉 간격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들의 간격이 가장 멀어지는 순간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그들의 중재자가 되면서부터죠. 이때부터 그들의 사는 지역은 본격적으로 논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둘만의 행복했던 서사는 타인으로 인해 재편집되고 재판이 거듭될수록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행복한 과거를 투쟁의 역사로 다시 쓰는 것이 되죠. 결혼 이야기의 가장 슬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특이성을 병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실수를 잠재적인 범죄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찰리가 실수로 자신의 팔을 칼로 벨 때 극대화됩니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인 아도르노는 친절하고 상냥하며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혼은 모든 것을 덮고 변색시키는 먼지 구름을 일으키기 쉽다. 친밀한 관계는 행복했던 관계가 끊어진 순간
악독한 독극물로 변모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설명하기에 딱 알맞는 말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독극물 같은 순간 그들의 간격은 비로소 그 어느 때보다 좁아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비롯된 친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사랑과 증오로 점철된 그들의 간격이 가장 극심한 순간 니콜은 여전히 찰리를 허니라고 부릅니다. 그들 사이의 끈끈함은 여전히 남아있어 반드시 화해를 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함께 지탱해야 할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완벽히 알지 못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우리의 서사를 완벽히 왜곡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니콜은 스티븐 손다임이 그의 뮤지컬 컴퍼니에 올린 노래 You Could Drive a Person Crazy를 부릅니다. 이는 매력적인 나르시시스트에게 빠진 것에 대한 경쾌한 불평이 담겨있죠. 반면 찰리는 마찬가지로 손다임의 Being Alive를 부르는데요. 노래의 가사에 따라 하나가 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다른 사람들, 즉 이 영화에서처럼 자녀, 가족, 변호사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찰리가 노래하듯 Alone is alone, not alive. 혼자는 혼자이며 결코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찰리가 목 놓아 부르는 이 메시지가 결혼 이야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닐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 시기잖아요. 저는 결혼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결혼 이야기 리뷰를 하며 영화를 깊게 보다 보니까 한번 갔다 온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결혼은 오롯이 상대방과 나, 우리 둘만의 것이니 서로의 다름을 충분히 인정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결혼 이야기가 막연한 결혼이 아닌 현실적인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혼 이야기 리뷰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블루카펫이었습니다.